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유튜브를 켜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침 루틴을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모닝 루틴 따라해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쳤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심을 하죠.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고. 알람을 맞추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다시 한번 딱 10분만. 어제 늦게 잤으니까 오늘은 봐주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그렇게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어느새 7시 30분. 또 늦었어요. 그 순간 밀려오는 감정 아시죠? 자괴감이에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의지가 이렇게 없으니까 인생이 이 모양이지. 이 자책이 하루 종일 마음 한켠에 눌러앉아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모닝 루틴 영상을 보면서 다시 결심을 해요. 이번엔 진짜로 해봐야지. 이 악순환 몇 번이나 반복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해요. 당신이 아침 루틴을 지키지 못하는 게 진짜 의지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볼게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닝 루틴 열풍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게요. 2012년에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할 엘로드는 교통사고로 거의 죽다 살아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6가지 루틴을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침묵, 확언, 시각화, 운동, 독서, 일기 쓰기. 이 6가지를 아침마다 하라는 거였죠. 책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고 유튜브에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어요. 아침 루틴 플래너, 모닝 루틴 앱, 새벽 기상 챌린지 커뮤니티, 수면 트래커, 프리미엄 알람 시계까지. 미국에서는 모닝 루틴 산업의 규모가 연간 엄청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거대한 산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팔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건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는 메시지예요. 아침 루틴이 없으면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논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믿음의 뿌리를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침 루틴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을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난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한다. 버락 오바마는 아침마다 45분씩 운동을 한다. 마크 저커버그는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저 아침 루틴 때문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논리의 순서가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팀 쿡이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 애플의 CEO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애플의 CEO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직원들과 시차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게 된 걸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특정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루틴이 성공의 원인인지 아니면 성공의 결과인지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거꾸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인과 관계 오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오류가 수백만 명의 아침을 망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토록 따라하고 싶었던 그 성공한 사람들, 사실 많은 경우 아침 루틴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요. 아니요, 어떤 이들은 아예 루틴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해요. 워런 버핏은 아침에 맥도날드에 들러 햄버거를 먹는 걸 루틴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적인 아침 루틴과는 꽤 거리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침마다 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일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며칠 연속으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고 했죠. 중요한 건 그가 특정 루틴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매일 점검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질문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미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 특정 행동의 순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의 순서만 열심히 복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사하면 안 되는 것을 복사하면서 왜 안 되냐고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독일 뮌헨 대학교의 시간생물학자 틸 르네베르크 교수는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수면 패턴을 연구했어요. 그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에게는 각자 타고난 생체 시계, 즉 크로노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타입이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몸이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쉬고 싶어 하는지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이에요. 레네베르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크로노타입은 완전한 아침형부터 완전한 저녁형까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며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체 인구의 약 30%는 타고난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들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밤에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이들에게 시차 적응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매일 주는 거예요. 실제로 르네베르크 교수는 이걸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불렀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상시간과 자신의 생체시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만성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우울증과 비만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새벽 5시에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예요. 당신은 나약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생체 시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쏟아부었던 자책의 상당 부분이 사실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아침형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까요? 르네베르크 교수는 그 이유도 설명해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사회 시스템은 아침형 인간에게 맞춰 설계됐어요. 공장의 교대 시간, 학교의 등교 시간, 회사의 출근 시간 모두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농업 사회에서 이어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관념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그대로 미덕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그 행동 자체가 성공의 덕목처럼 포장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봐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프리랜서 경제가 확장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이 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새벽 5시가 무조건 황금 시간대인 이유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밤 11시가 황금 시간대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최고 컨디션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 관리예요. 르네베르크의 연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크로노타입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아침형이에요.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녁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청년기인 20대 초반에 가장 극단적인 저녁형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다시 아침형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 패턴이 남녀가 살짝 달라요. 남성은 약 21세, 여성은 약 19.5세에 가장 저녁형의 피크를 찍는다고 해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남녀 모두 다시 비슷한 수준의 아침형으로 돌아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20대, 30대의 새벽 5시 기상이 힘든 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밤에 더 활발하게 설계된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신 성공하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을 개인적인 실패로 해석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돼요. 그건 그들이 특정 루틴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루틴과 리듬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루틴은 외부에서 정해진 순서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명상 10분 하고 운동 30분 하고 독서 20분 하는 것처럼요. 이건 남이 만든 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반면 리듬은 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흐름이에요. 내가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지, 언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언제 혼자 있고 싶은지 이런 내면의 패턴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정 루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언제 피크 상태에 있는지 알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해요. 이건 새벽 5시가 될 수도 있고 오전 10시가 될 수도 있고 밤 11시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침 루틴이 효과가 없다면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심리학에서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소개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의 핵심은 이거예요. 행동을 바꾸려면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는 10kg을 빼고 싶어.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싶어.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먼저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을 강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식은 거의 항상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나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 성공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바꿔요.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성공하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요된 루틴은 언제나 마찰을 만들어요. 하지만 내면에서 나온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은 마찰이 훨씬 적어요.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전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성적 사고, 계획,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 욕구,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지 않는 건 변형계가 전전두피질을 이기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이불이 따뜻하고 아직 자고 싶다는 감각적 신호가 내일부터 해야 한다는 이성적 계획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새벽에 정말로 쉽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변형계를 이기는 전전두피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전전두피질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자동화된 행동이 돼 있어요. 즉, 그게 이미 그들의 정체성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뇌는 그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습관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왜라는 질문이에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아침 시간이 왜 가치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와 연결된 왜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를 살펴볼게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처럼 유한한 자원이에요. 쓸수록 줄어들고 쉬어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완전히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통찰만큼은 여전히 유효해요. 바로 이거예요. 하루에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나중에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회색이나 네이비 수트만 입는다고 했고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침 루틴을 강박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은 아예 결정 피로를 더 많이 겪어요. 루틴을 지킬까 말까, 오늘은 빠져도 될까, 몇 가지나 해야 하지. 이런 결정들이 아침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루틴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루틴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루틴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해요. 이제 생존 편향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저 루틴을 따라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똑같은 루틴을 하다가 실패한 수백만 명의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통계학자 에이브러햄 왈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비행기들을 분석했어요. 군 지휘관들은 돌아온 비행기에 총알 구멍이 많은 날개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총알을 많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왈드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총알 구멍이 없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총알이 없는 부분은 그 부분에 총을 맞으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살아 돌아온 비행기뿐이에요. 추락한 비행기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생존 편향이라고 해요. 아침 루틴 이야기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공한 팀 쿡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건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 번아웃으로 쓰러진 수백만 명의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성공한 사례뿐이에요. 실패한 사례는 영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 그림의 한쪽 면만 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존 편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루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루틴이 저 사람에게는 맞았어요. 그 사람의 크로노타입에 맞았고, 그 사람의 삶의 리듬에 맞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성격에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공식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른 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공식을 복사하려고만 했어요. 이제 다른 접근을 해볼 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해요. 아침 루틴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침 루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루틴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에요. 진짜 도움이 되는 루틴과 스트레스만 주는 루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루틴이 나에게서 나왔는지, 남에게서 왔는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성공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쫓겨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예요. 행동과학에서 최소 유효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약을 예로 들면 약의 효과를 내기 위한 최소 용량이 있어요. 그것보다 적으면 효과가 없고 그것보다 많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최소한의 루틴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복잡하고 거창한 루틴은 지키기 어렵고 지키지 못했을 때 자책감만 줘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루틴은 삶의 닻이 돼요. 흔들리는 날에도 그것만 붙잡으면 하루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닻이요. 그게 뭔지는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리는 5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전에 그날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아침 루틴을 성공의 조건처럼 생각해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성공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봤듯이 그 믿음의 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크로노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새벽 5시가 황금 시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생존 편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성공한 소수의 루틴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루틴의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비로소 루틴은 고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돼요. 자책하지 마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당신이 실패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자책의 무게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화려한 모닝 루틴을 설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딱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나는 하루 중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둘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하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셋째, 내 삶에 닻이 되어줄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찾는 것이 남의 루틴을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가져온 루틴은 당신 삶의 임시 방문객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나온 리듬은 평생 당신과 함께하는 진짜 동반자가 돼요. 그 동반자를 찾는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리듬을 찾는 것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조바심 내지도 마시고요. 어차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고요. 아침 일찍 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여러분과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이 다 대기만성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조용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반자 내 친구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